자, 오늘도 댓글이 있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공대 교수분들 중 두세 개 정도의 학부 전공에 소속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들 중에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과 교수이면서 생물학과 교수이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 이 세 과에 걸쳐서 모두 교수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특정 교수님을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싶을 때 해당 교수님이 소속한 학부 전공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각 학부 전공마다 지원 자격 경쟁률이 다른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학과의 경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펀드 받는데 본인 실력만 있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를 본인이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요즘 미국의 이공계 학과들은 인터디스플레너리 리서치라고 해서 학문 간에 경계가 없이 서로 밀접하게 교차하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과의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과를 졸업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외부적으로 말하는 거는 조금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대학물 먹은 사람들밖에 없죠.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학물 안 먹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과가 뭐냐 그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 가운데 대외적으로 살 때 과가 뭐냐고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자신이 뭘 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하고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본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로 입학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어차피 취업할 때는 과 어디 나왔는지 상관없어요. 인터뷰만 통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냥 말할 때는 컴퓨터과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동네 아저씨들한테 뭐 하는 사람이세요? 하면 컴공 나왔어요. 하면 그 뭔가 설명이 쉽죠. 뭐 그런 면 때문에 과 어디 나왔는지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스타트업 차린다고 하면은 전공이 뭐다라고 이렇게 항상 그 스타트업 사장 프로필 같은 데 적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뭘 전공했냐라고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미국인들의 그런 전문가들의 사이에서는, 즉 프로들의 사이에서는 큰 의미가 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생물학과 박사과정에 그 생명체의 그 모습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의료 사진이죠. 뭐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를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일한 이미지 패턴을 추출해서 병명을 진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거든요. 생물학과에서 할 법한 연구죠. 근데 이 연구 보시면 의료 사진의 생물학적인 그 모양 그거를 연구도 하지만 또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그 모습을 디텍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인공지능도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 이 친구가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물학과 나와서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합니다. 인터뷰 질문에 똑같은 걸 물어봐요. 컴퓨터공학과를 나오나 생물학과를 나오나 똑같은 질문을 공정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생물학과 박사였지만 컴퓨터공학 박사보다 인터뷰 질문에 더 잘 대답한 거예요. 실력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 어디 나왔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혹은 문과 출신들이
뭔가 투자하러 많이 오는 뭐 그런 스타트업 사장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또 뭘 전공했다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잘 만들어 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먹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잘 염두해 가지고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뭐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계공학 하면은 뭐 주로 4대 역학이죠. 열역학, 뭐 재료역학, 동력학, 유체역학 뭐 이런 식으로 역학 즉 기계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걸 학부 때 배웠는데 저는 미국으로도 기계공학 석박사를 유학을 왔어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기계공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었냐면 슈퍼컴퓨터 개발 같은 연구를 했었어요. 이게 기계공학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상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이 기계공학을 너무 진짜 그 학문의 이름 안에 너무 가둬두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기계공학 하면은 기계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어의 기계공학이라는 그 학과명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의 어원, 즉 미케니컬의 어원은 미케니즘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죠? 물리학이 그렇죠. 물리학이 사물의 원리를 공부하는 학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물리학이랑 기계공학이랑 차이가 뭐냐? 물리학은 사물의 원리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기계공학은 사물의 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뒤에 엔지니어링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계공학 하면은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기계과는 하려고 하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 때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면서 또 그거를 병원이랑 손잡고 병원에서 쓰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있던 랩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대에서 온 의사들도 펀드 받으면서 연구를 했었고 저처럼 기계과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들도 있었고 전자공학과 출신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펀드 받는 데는 과가 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똑같이 랩에서 들어온 펀드 가지고 의대생들은 그거 가지고 지 학비를 하고 의대 학비를 하고 기계과 사람들은 기계과 펀드를 그걸로 해결하고 전자과 사람들은 전자과 펀드를 그걸로 해결하고 컴사 분들은 컴사 펀드를 그걸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졸업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님이 지금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혹은 전자과 혹은 바이오메디칼 학과 이렇게 교수님이 다 이렇게 두세 개 정도 학부 전공이 있는데 어디를 가고 싶냐는 거잖아요. 님이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님이 벌써부터 꿈이 딱 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졸업하고 의료 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로 전문가로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 바이오 메디컬 가시면 되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가면 되고요.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EE 전자공학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펀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은 과 어디 나왔는지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을 갔다고 해서 실리콘밸리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만 통과할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본인 유리할 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